집중 알아보기 세미나 취지에 맞게 간단하게 준비했으므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충 알아보기 세미나에서 adversarial attack, 적대적 공격에 대해서 진행할 정재홍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 전에 이제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what is adversarial attack 해서 일단 적대적 공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적대적 공격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까 간단히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대적 공격이란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결국은 어떤 딥러닝 또는 머신러닝의 어떤 그 신경망 쪽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우리가 만들어낸 또는 어떤 분들이 만들어낸 모델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적대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적대적 공격이 조명된 게 언제냐면 바로 그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때문이었어요. 이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에 어떤 오류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해킹의 시도로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워싱턴 대학에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훨씬 더 쉽게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에 오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제안한 방법이 이런 스티커였는데요. 이런 표지판에 우리는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우리는 스탑 사인인 걸 알아볼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모델 입장에서는 이를 알아봤을 때 이런 간단한 스티커, 조그마한 노이즈만 발생을 해도 이런 스탑 사인이 그린 라이트로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아예 표지판을 인식할 수 없다던가 이런 방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우리 슬랙에 올라와 있는 그 펭귄브로 그 책에 있는 주제인데요. 펭귄브로 8단원에도 보니까 이런 적대적 공격에 대한 뭐 예제 같은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둘에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 별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 전혀 다른 그림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픽셀 한 개만 바꿨지만 뭐 이것도 그 책에서 가져온 예시인데 한 개만 가져온 그 픽셀 한 개만 바꿔도 전혀 다른 사진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적대적 공격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이 네 가지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봤던 예제들처럼 실제로 그 모델들의 어떤 오류나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는 점에 있어서 어떤 무결성과 관련된 포이즈닝 어택이나 이베이전 어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밀성. 이는 뭐 말 그대로 큰 기업들이나 아니면 모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아니 그 모델 자체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어택들이 있습니다. 일단 앞에 두 가지 그 포이즈닝과 미베이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이즈닝 어택은 말 그대로 단순해요. 이 데이터 자체를 어떤 쓰레기 값을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코럽티드한 데이터를 주는 거죠. 결국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한 이후에 그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를 내는 건데 그 데이터 자체의 문제나 어떤 결함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델 자체도 어떤 정상적인 값을 출력할 수 없겠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MS에서 개발 중인 그 인공지능 채팅봇인 테이가 여러분도 다 뉴스로 한 번씩 접해보셨을 거예요. 뭐 히틀러가 맞았다 또는 뭐 9.11 테러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야라고 사람이 입력했을 때 그거를 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아 유대인이 일으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 좋은 데이터들을 구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와중에서도 이를 말 그대로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 학습시킬 경우에는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이베이션 어택이고 책에서는 뭐 FGSM이라고 적혀 있던데 이베이션 어택 같은 경우가 전과 다르게 이제 전에 포이즈닝 어택 같은 말 그대로 결함이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주입을 한 거고, 이베이션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왼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알아볼 수 없는 정도 약간 희미한 잡음 같은 거를 주입했을 때 뭐 판다를 이제 완전히 거의 100% 긴팔원수 인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류를 섞어 완전히 다른 값들을 출력하게 만드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이제 어떤 패치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패치를 붙여서 모델에 적용을 시켜봤을 때 바나나를 아예 토스터로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첫 번째 그 전에 보셨던 사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베이션 어택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아까는 무결성과 관련된 거면 이제는 기밀성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뭐 모델 인버전 어택과 모델 그 익스트랙션 어택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 합쳐서 뭐 explanatory 어택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델 인버전 어택 같은 경우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빼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배우면서 알았겠지만은 결국은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러스나 어떤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런 결과를 출력할 때 그 신뢰도 또는 이 자신의 결과에는 신뢰도 같이 출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와 신뢰도를 토대로 그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통해서 원래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택이냐라고 봤을 때 그 이유는 이 데이터 자체가 뭐 군사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객들의 프라이버시한 정보라든가 어떤 보안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을 때 이를 무분별하게 빼돌릴 수 있다면 뭐 그것 또한 어택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모델 인버전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델 익스트랙션 어택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빼돌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모델 자체를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그 모델을 만듦에 있어서도 수많은 데이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인력과 노동이 들어가는 하나의 제품이잖아요. 또그 많은 시간 하나의 그 기업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자산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 모델의 어떤 뭐 웹에 뭐 궤양되어 있는 AI라고 했을 때는 뭐 계속해서 어떤 요청 뭐 쿼리를 보내서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그 모델 자체를 추출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모델 익스트랙션 어택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뭐 70초 만에 이거를 거의 흉내를 냈다 뭐 이런 자료에 있던 피규어였어요. 그리고 모델 익스트랙션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추출한 이후에 아까 언급했던 인버전 어택에 계속 뭐 추가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막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런 adversarial 어택에 대한 사례들을 모두 학습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택이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학습시키는 건데 이런 경우 단점에는 안 그래도 데이터 자체를 학습시키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까지 다 학습시키면 평소 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나 비용이 10배를 더 든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아주 부적합한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는 뭐 아까 같은 경우 뭐 인버전이나 익스트랙션 어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 모델에 사람이 계속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어택들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뭐 퀄이나 이런 방법들을 약간 레귤레이트 하자 하는 방식의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아직까지 정확히 이걸 어떻게 규제하냐, 어떻게 방지하냐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 구글에서는 뭐 이런 머신러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뭐 클레버 한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깃에다가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뭐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것으로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나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네. 모델의 기밀성하고 무결성이 자세히 뭔지 궁금해요. 그 저도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 LG에서 공식적인 블로그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놔서 그 블로그를 많이 참고했었는데 저도 이 피규어를 보고 좀 많이 헷갈렸었어요. 이게 무결성, 기밀성 뭘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은 쉽게 말해서 그 포이즈닝과 이베이션 어택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가 그 원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보내게 하거나 그리고 오출력이나 아니면 애초에 입력 자체의 과정을 방해하는 방식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밀성 같은 경우에 그 모델을 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기밀성이라는 거 말 자체가 어떤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그 보안에 침해를 가한다는 걸로 그 모델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나 아니면 어떤 모델을 제작해낸 그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는 입장에서의 어택을 말한 거예요. 결국은 모델의 어떤 성능을 저하시키는 어떤 그 무결성의 부분인 결함을 만들어내는 어택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입장에서의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 기밀성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예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최근에 이루다라는 챗봇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캐터랩 쪽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대화 기록에 남아있는 그 특정인의 어떤 주소나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게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정 쿼리에 대해서. 그게 재용님이 말하신 이제 기밀성을 해치는 어떤 적대적인 공격이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되게 그런 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많이. 저도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신경망에서 그러면 적대적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신경망 같이. 네, 그렇죠. 음, 그럼 잠깐만요. 이게 어, 음, 약간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혹시 뭐 대신 대답해 주실 분 네, 도와줄 계신가요? 사람 없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약간 보통 이미지 처리를 할 때 풀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 픽셀 값들의 다른 값이 섞인다면은 이 풀링 과정에서 특히 기존 가중치와는 다른 게 또 섞일 거고 그래서 만약에 맥스 풀링 하게 된다면 값이 엄청나게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신경망에 무결성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 일리가 있네요. 저것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혹시 뭐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뭐 공부를 했는데 이럴 것 같다. 없으면 제가 생각하는 그걸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신경망이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딥한 네트워크를 계속 쌓는 거잖아요. 딥한 그 레이어를. 근데 그 과정에서 신경망 처리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특성을 증폭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웨이트를 계속 곱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라는 거죠. 중요한 특성을 이제 내가 중요한 특성만 보겠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딥러닝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이즈까지 증폭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 네. 노이즈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니까 보통은 그걸 이제 특징으로 잡고 그걸 증폭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적대적 공격이 굉장히 잘 통하고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 아까 풀링도 그 예 중에 하나지만 일단 신경망이라는 아키텍처 자체가 되게 무겁고 성능이 좋지만 이제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어느 정도 데이터를 증폭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이즈도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따로 전처리를 거치던가 좀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봤던 건데, 약간 이런 네네. 것들을 방지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나온 게 뭐냐면, 뭐 XAI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그냥 어떤 컴퓨터가 예측한 결과만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도중에 자기가 가중치로 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함께 출력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실제로 뭐 의료 분야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고. 근데 그 이후의 설명이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게 근데 이런 거의 문제가 사실 모델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은 모델이 그러니까 복잡성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복잡성이 더 증가할수록 더 정확해지는데 근데 그런 효율이 더 증가할수록 사실 사람에게 설명해지기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쵸. 반대로 오히려 만약에 그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고 사람에게 오히려 XAI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모델의 약간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그 지점을 찾는 것들이 또 중요한 일이다라고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학자들이 이제 이게 단순한 약간 노드를 쌓은 개념인데 이게 왜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레이어를 아무리 음, 쌓아봤자. 근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이 이제 매트릭스 전통적으로 이제 그 아날리틱하게 떨어지는 약간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딥러닝이 설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홍님이 말씀하신 그 익스플레이너블 AI라는 게 요즘 굉장히 뜨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타피와크에도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익스플레이너블 AI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죠. 이번에 또 LG에서 또 하나 내기도 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혹시 뭐 재홍님 발표에 대해서 따로 더 질문거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